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사랑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박병곤 판사의 편향된 재판과 이념 성향은 어디까지일까요? 36세의 삼류 판사가 어떻게 서울중앙지법에 자리 잡았는지, 대법원장 아들과의 동거, 그리고 북한 간첩들이 사용하는 충격적인 언어, 그 유사성까지, 그의 언어와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엄울한 그림자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의 침투는 단순한 공포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사고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박병곤 판사의 북한식 언어는 무엇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죽기 전에 대한민국의 99% 국민들이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 민주당에서도 극소수를 제외하고 그와 가까이 하게 되면 정치 생명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대부분 사람들은 그를 벌레 취급했다는 것은 당시 그의 지지율만 봐도 증명되는 팩트입니다. 한겨레 신문 일각에서는 그가 죽어서 좌파 세력의 불씨가 되어야 한다는 잔인한 주장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 후에는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영웅화되기 시작했고, 졸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무현을 죽인 범인으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노무현의 영웅화의 진실입니다. 정진석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당시 박병곤 판사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무현 영웅화의 혈안이 되었던 정교조 교육의 희생양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박병곤은 1985년 전라도에서 출생했으나 프로필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수원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다는 글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는 수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매우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한 박병곤은 2009년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51회 사법시험 41기 사법연수원 그리고 사법시험 응시 번호까지 공개한 것으로 볼 때 고향을 숨기는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병곤 판사는 SNS 상으로 많은 정치글을 남겼습니다. 정진석 재판을 맡은 후에 재판 개시 4개월을 앞두고 그동안 남겨두었던 정치적 흔적을 모두 삭제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정진석 의원에게 계획적으로 부당한 판결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박병곤 판사는 여러 면에서 전형적인 엘리트 판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좌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좌경화의 극한을 보여주고 있는 판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의 판사 생활은 전라도 광주지방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36세의 나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중앙지법은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분명히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박병곤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이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아들은 골수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박병곤 판사는 민주노동당 당원이었습니다. 이들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지 깊은 의문만 남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전까지 김일성 장학생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가보안법 전과가 있는 이흥구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한 사실만 보아도 의혹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들 판사들이 한방에서 생활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낸다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박병곤 판사가 쓴 인터넷 글 중에는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이나 사용하는 충격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25일 양승태 전 대법관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한 다음 날에는 분노하라는 글을 남겼고 2019년 10월 10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가 불거진 시점에는 누가 먼저 돌로 치라, 약자에게만 강한 것은 깡패라는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2021년 4월 9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패배가 확정된 이후에 박병곤 판사는 승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이재명 후보의 대선 패배 시점에도 그는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 포기하지 않고 자꾸 두드리면 언젠가 세상이 바뀌니까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글들은 판사의 신분과 맞지 않는 강한 언어와 부적절한 표현으로서 저주의 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과격한 언어로 여겨질 수 있는 분노하라, 돌로 쳐라, 깡패, 피를 흘릴지언정, 울분과 절망 등등의 표현은 법을 재단하는 판사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적화 운동에나 사용되는 선동적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면 언젠가 세상이 바뀐다는 표현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대한민국의 법관이라기보다는 적과 통일 운동가들의 표현입니다. 언어는 사고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세계관을 알 수 있습니다. 박병관 판사가 보여준 이러한 언어와 태도는 대한민국을 적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법관으로서의 태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박병곤 판사는 1987년생 36세,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재판이 집중되는 곳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속적으로 골수 정치 판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박병곤 판사의 SNS를 팔로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박병곤 판사가 이재명의 재판을 맡게 된다면 그 결과는 정말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법치의 사망이 될 것입니다. 현재 박병곤 판사는 이적성의 중심에 서 있는 샘플일 뿐입니다. 우리법 연구회를 비롯해서 아직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주사파 판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박병관 사건은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주체 사상이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는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소중한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